더 높이 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간이 되고 또 다른 기회가 돼서 공직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인연을 맺었던 우리 고향 선후배님들, 특히 후배님들에게 나는 꽃병의 위치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꽃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인석 교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는가 1번.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내가 교류를 하고 사는가 그게 2번. 그렇게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갈등 없이 서로 일하고 또 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노동운동입니다. 초기에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는 국가가 법으로 전부 규율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해라. 또 여러 형태 모든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율을 했습니다. 고향의 선후배님들께서 사업하시면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의 시장 임금이 300만 원이다 또는 35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장 통상 우리 업계에 일하는 시간이 일정 정도 정해졌다 그러면 좋습니다. 350만 원 했다면 350만 원 역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업계는 8시간 일하고 하루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 그러면 거꾸로 350만 원을 연장근로로 빼고 했을 경우 얼마인지 연장근로를 한 50% 가산하기 때문에 11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50을 11시간 곱하기 4주 4.25주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하루에 8시간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을 그렇게 역산해서 정해놓고 우리 회사나 우리 업계에 통상적으로 일하는 수를 맞춰서 이렇게 연봉이 정해지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사람이 화나죠. 정말 화나고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두세요라는 말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내일부터 그만두세요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 쓸 때 급여 3,2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을 12로 나눠서 지급하면 안 됩니다. 3,200만 원을 12로 나눠 지급하시고 300만 원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금 문제를 해소해야 갈등이 나중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 형태로 채용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가지고 그 요건을 그냥 간단히 보지 마시고 꼭 요건을 지켜보세요. 일하다가 회사의 시설들이나 이런 어떤 안전의 장치가 소홀해가지고 사망되어 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 모든 형사처벌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되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취하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금년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자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50 미만 사업자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 공장에 소위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좀 전문가들이 나와서 좀 살펴봐 주세요 하면 거기에 나와서 쭉 살펴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걸 받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잘못을 회사가 스스로 많이 노력했다라고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정말 어렵고 가슴 아픈 권한을 써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는 겁니다. 거칠게 우선 발전을 해서 소리를 내라. 이게 제가 최진석 교수님한테 배운 서울대 배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발전의 높이를 키워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 서주셔야 할 분들이 여기 함께해 주신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강윤성 회장님 또 각 시도민의 회장님들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음으로 양으로 가르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